공무원들과 업자 간 해외 골프 여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자 경비 제출에도 적절한 처신인지 논란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땅 소유주가 버스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SNS 음란성 친구 요청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진을 도용한 조건 만남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가 충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역 건설업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감사관실 팀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한 처신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수의 관급 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자와 함께한 동남아 골프 여행. 청주시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감사관실의 모 팀장입니다. 경찰은 각자 경비를 지출했다는 해명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직원들의 비위를 조사할 직위마저 오해를 살 처신에 무감한 것에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감사관실 공무원이 갔다라는 것은 청주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 팀장은 건설업자가 고등학교 후배여서 함께했지만 회피했어야 할 위치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은 인정했습니다. 지연 학연으로 뭉친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지역 업자와 공무원들의 부적절해 보이는 해외여행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닐 만큼 종종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음성군청 공무원들은 골프 여행에서 초과 경비를 지역 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훈계 처분받는 데 그쳤고 이후 또 다른 골프 여행은 직무 관련성이 의심됐지만 경비를 각자 냈다며 처분 없이 넘어갔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이나 사행성 게임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 검토할 예정. 그러나 검찰 재수사 요구가 없는 한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과거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 알람 때문에 곤혹스러운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 주로 상대방은 젊은 여성의 얼굴이나 음란 광고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조건 만남을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 목록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온라인 친구를 맺자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성의 얼굴이나 음란 광고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놨습니다. 남자 성접대부를 고용한다, 돈 얼마에 성관계를 맺게 해주겠다는 등 낯뜨거운 멘트로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주로 남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는 친구 요청 테러를 받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거 자주 오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받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아우 이거 진짜 안 받고 싶어요.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겠어요. 잘 때도 오고 수업 듣는 데도 오고 친구인 줄 알고 보면은 막 기분이 안 좋긴 하죠. 경찰은 수상한 친구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사기 피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99% 이상이 성매매를 유도해 선입금을 받고 갈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에 덫이라는 것입니다. 많게는 선입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까지 떼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란성 광고를 보내는 계정은 즉시 차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친구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SNS상의 설정을 변경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친구 요청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프로필 사진 대부분이 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옛 충주 종합운동장의 공원 조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옛 종합운동장을 매각하고 새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충주시의 투자 승인 조건 해제 신청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옛 종합운동장의 공원화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단양군이 소방서 기숙사 설립을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건의했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소방관들이 3교대를 하다 보니 단양군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모두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소방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양소방서에는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80% 이상이 단양이 아닌 제천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명문고 육성 방안이 올해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은 조만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열어 명문고 육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6일 이시종 충북지사와의 비공개 회담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무진을 중심으로 명문고 육성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충주에 들어왔습니다. 독립의 횃불은 내일 청주로 이동한 뒤 오는 11일 서울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100년 전 4월 1일 충주 지역 최초로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진 신림면이 다시 흰색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충북 출정식이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현대어로 바뀐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빠질 수 없는 만세 삼창 재연에 이어 대한 독립 만세! 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5분이 충북 출신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행사는 LED 전등으로 치환된 독립의 횃불 점화식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파렴치하고 불손한 저희를 더욱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선열님들의 피와 눈물, 목숨과 혼으로 남겨주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여 봅니다. 충북 출정식은 옛 신림면 만세운동 구간 1km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어지고 있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는 이번 충북 방문이 20번째입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거쳐 이번 달부터는 충청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횃불 릴레이는 내일 청주를 방문한 뒤 수원을 거쳐 오는 11일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1,5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제천시와 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8월 열리는 15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지난해보다 11%가 많은 1,558편이 출품돼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품작은 사무국 내부 심사를 거쳐 100여 편만이 상영작으로 선정됩니다. 청주를 배경으로 치매 문제를 다룬 영화 로망이 제21회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우디네 극동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관객 투표로 관객상을 선정합니다. 영화 로망은 치매에 걸린 70대 노부부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청주 문희와 무심천 등을 배경으로 국민 배우 이순재, 정영숙이 열연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음성군 가섭산에 충주 중개소를 개국하고 충북 북부 지역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충주 중개소의 주파수는 FM 106.7MHz로 청취권은 충주와 음성, 괴산 등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1990년 개국한 이후 청주와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까지 오가던 길을 사유지라며 하루아침에 못 다니게 한다면 어떨까요?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땅 소유주 간의 갈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재희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길목이 돌무더기와 도로 통제용 라바콘, 철조망까지 이중 삼중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유지라며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길이 지나가는 땅 소유주가 자신이 추진하던 태양광 시설 설치 작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어제부터 갑자기 길을 막은 겁니다. 주민들은 땅 소유주가 길을 빌미로 사실상 태양광 시설 설치에 동의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마을을 오가며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버스 정류장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유모차 같은 거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적인데 그나마 혈관권 버스가 못 다니니까 나올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어디 가실 생각을 아프셔도. 당장 주민들은 평소 200m면 갈 거리를 우회해 약 1km를 포장도 안 된 길로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막은 곳이 이 마을에서만 모두 3군데. 심지어 우회도로도 없어 당장 밭으로 차가 다녀야 하는 집도 3가구나 됩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또 다른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집들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그동안 사유지를 길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봐준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길을 막는 게 이제 뭐냐면 대책으로가 생겼거든요. 동네에다 편의를 봐주느라고 여태까지 빌려준 거였죠. 마을 주민들은 길 폐쇄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해당 땅 소유주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오송역 단전 사고로 중단됐던 KTX 경부선 횡단교량철도 전기시설물 개량 공사를 철도시설공단이 맡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안에 철도시설공단과 사업 시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20일 충청북도가 발주한 철도 전기시설물 공사 도중 단전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고발됐던 충북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들을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불문 처분하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000여 명 가운데 6명이 고발을 당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무혐의 처분을,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에 이어 음성군도 지역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섭니다. 음성군 인터넷방송국은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등 대표 축제와 자연휴양림, 체험장 등 음성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관광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역의 관광 자원을 영상화하는 유튜브 홍보팀을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제천 지역 농산물을 대형마트에서 직접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시와 이마트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상생 협력을 맺고 이번 달부터 로컬 푸드 전용 판매장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른 대형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3회 단양 잔도 걷기 행사가 오는 6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단양읍 소금정 공원에서 출발해 남한강 암벽에 조성된 단양강 잔도까지 3.2km 구간을 걷는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걷기 행사와 더불어 풍물 공연과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충청북도 교육청의 정보 공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원문 공개율 현황을 보면 올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충청북도 교육청은 8만 7천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1만 4천여 건만 공개해
공개율이 16.7%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도교육청 정보 공개율은 지난 2015년 47.7% 이후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